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홍보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보를 가지고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추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윤회를 실사용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태블릿과 최서원의 독일 동선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서원의 독일 동행자가 될 만한 사람은 최 씨의 당시 배우자인 정윤회 씨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연성이 충분히 높은 추론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시각화한 화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가 김한수로 밝혀졌고, 김한수와 최서원이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을 고려할 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따라서 최서원이 아니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실사용자 후보는 최서원의 독일 동행자였던 정윤회가 됩니다. 특히 김한수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말투로 보아 김한수와 아주 가깝거나 김한수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윤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희종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우선 김희종 씨는 1973년생으로 1977년생인 김한수보다 4살 많습니다. 한 살만 많아도 형님 대접을 받으려는 한국의 문화를 미루어 본다면 4살 많은 형이 김한수에게 이런 말투를 구사했으리라고 보는 건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가 당시 60 가까이 먹은 나이에 태블릿을 가지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을까요? 지금이야 한국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2012년에는 이 나이대 분들은 전화를 선호하지 굳이 익숙치 않은 태블릿에서 안 되는 타자를 쳐가며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는 건 개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김희종은 김한수와 마찬가지로 SNS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로서는 김희종이 새로운 모바일 기기인 태블릿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카톡으로 업무 관련 의사소통을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여기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에게 얘기해줘 라는 카톡 메시지에서 김팀이 만약 김희종을 의미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태블릿 사용자는 김희종일 수 없죠. 그러나 당시 대선 캠프에서 김한수, 김희종과 같이 미디어 홍보 업무를 맡은 사람 중에는 김철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에서 김팀이 김철수라고 한다면 태블릿 사용자는 김희종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김희종이 왜 최서원을 따라 독일에 갔느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김희종은 태블릿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 최서원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김희종은 박근혜와 인연을 맺기 전 이미 최서원 라인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김희종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그는 최순실이 운영하는 초이스쿨이라는 홈페이지 관리인으로 최 씨와 인연을 맺었다. 김희종은 최 씨의 소개로 정수장학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김희종이 박근혜의 정치 활동을 돕기 시작한 게 2002년이니까 그보다 최소한 몇 년 전부터 최서원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희종이 최서원 부부와 독일 동행을 했을 개연성은 다른 인물들보다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포렌식과 국과수 포렌식 두 개의 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 기록은 딱 김희종이 대선 캠프 그리고 청와대에서 맡은 역할과 일치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김희종의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입니다. 김희종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확히 15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영상 촬영, 편집, 사진 촬영, 연설문 정리 등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순실이라는 증거로 JTBC가 가장 전면에 내세운 건 바로 드레스덴 연설문이었죠. 바로 최순실 씨가 이 드레스덴 선언문 역시 하루 전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 연설이 있기 하루 전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엔 붉은 글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읽은 연설문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44개에 달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모두 사전에 입수했고 이 중엔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연설문은 곳곳에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예.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면 수정된 부분에 빨간 글씨가 많이 보입니다. 예. 평소 이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좀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태블릿은 검찰 포렌식은 물론 국과수 포렌식 결과에서도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해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JTBC의 보도는 거짓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태블릿으로 문서 수정을 했다는 보도 자체를 안 했다고 거짓말로 공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겁니다. 변희재 팀이 거짓말로 JTBC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반대로 JTBC가 변희재 팀에 없는 죄를 만들어 고소한 셈이죠. 그런데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보도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입수했다는 JTBC의 보도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주간 한국이란 매체의 태블릿 탐사 기사입니다. 국과수 감정 보고서 웹메일 분석에 따르면 당시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킴파 2014 구글 계정에 접속해 이메일 내에 첨부된 해당 드레스덴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럼 킴파 2014라는 구글 이메일 계정이 누구의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김희종은 2016년 11월 14일 검찰에 출석해 이 계정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0월 말경 이미 태블릿의 포렌식을 마친 상태였으니 김희종이 태블릿의 실사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희종이 실사용자라는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더 조사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수행한 포렌식 감정서조차 1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숨기고 최서원이 실사용자라는 기존의 입장에 유리한 증거만을 골라 12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2017년 10월입니다. 그럼 최서원 또한 이 킴파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최서원은 정준길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용한 이메일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김희종, 김한수 등과 공유하여 사용한 지시 9876 구글 이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레이트박 1819, 킴파 2014 등과 같은 이메일은 진술인이 사용한 기억이 없으며 진술인의 노트북을 사용해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안에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은 이 3개의 구글 계정밖에 없었는데 최서원은 그중 지시 9876 말고는 사용한 기억이 없으며 그 이메일도 태블릿이 아니라 자신의 노트북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국과수 포렌식에서도 지시 9876 계정의 표시 이름 중 가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가은은 김희종의 딸 이름입니다. 또한 최서원 씨가 태블릿이 아니라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건 딸인 정유라 씨도 증언한 바 있죠. 엄마가 쓰던 것은 뭐였죠? 노트북. 엄마 노트북. 보시는 화면은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의 기사입니다. 전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희종이 연설문 담당이었고 태블릿 안에 있던 모든 문서들이 김희종을 거쳤다고 합니다. 김희종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건 태블릿은 2012년 6월 개통 이후 5개월간 요금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김한수가 직접 요금을 개인 카드로 납부하면서 이용정지가 풀립니다. 이날은 다름이 아니라 박근혜 대선 캠프가 첫 유세를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 오후 1시 11분경 태블릿 사용자는 이용정지가 해제된 지 단 2분여 만에 대전역 유세라는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합니다. 유세문을 다운받은 시각이 화요일 오후 1시경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캠프가 바쁘게 돌아갔을 당시에 김한수와 김희종은 같은 사무실 안에서 나란히 홍보 업무를 맡아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김한수와 김희종이 2012년 대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는 정황은 보시는 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주경제의 2016년 11월 13일 단독 기사에 따르면 김한수와 김희종 그리고 아까 언급한 김철수 씨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공식 선거 사무실 외에 여의도에 별도로 설치된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한수와 김희종은 이 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검찰과 김한수 일당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추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희종은 오래간만에 김한수로부터 받았던 태블릿을 사무실에 가져왔고 이게 요금 미납으로 인해 이용정지된 사실을 김한수에게 알렸을 겁니다. 이때 김한수는 부랴부랴 밀린 요금을 납부하면서 이용정지를 풀었고 이용정지 해제 문자를 받자마자 김희종에게 알려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업무 중에서 김희종은 연설문 담당이었으니 대전역 유세 한글 파일은 김희종이 다운받았을 겁니다. 김희종이 홍보 라인에서 맡은 업무는 연설문뿐이 아닙니다. 동영상 및 사진 촬영과 편집도 그의 역할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이 태블릿 안에서 발견된 사실과 관련하여 JTBC가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시죠. 최순실 파일에는 청와대 문건을 비롯한 각종 정부 문서들과 함께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도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름휴가 사진입니다. 추억 속의 저도라는 제목으로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찍은 사진 5장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휴가지를 경호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겁니다. 최 씨는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까지 PPT 문서를 통해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휴가는 청와대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보안 속에 아무튼 007 작전 같은 휴가를 갔는데 정작 최순실 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최 씨는 그보다 먼저 이 13장의 사진을 받아온 겁니다. 예. 극비였던 이 박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최 씨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예. JTBC의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장소, 미공개 사진이 마치 국가 극비 사항이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는 악의적인 과장과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 20여일 전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피크 시즌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무더위를 피해 며칠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휴가지 중 하나의 가능성으로 꼽히는 곳이 경남 거제의 저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장소가 모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셈이고 JTBC가 이를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극비사안이란 과장된 표현을 써가며 호들갑을 떨었던 겁니다. 이처럼 JTBC는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임을 미리 기정사실화한 뒤 태블릿 안에서 발견된 문서와 사진들이 극비 문서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게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국과수 감정 보고서를 보면 이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사진의 선정과 편집 작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VIP 초이스 사진입니다 라는 제목에서 보듯 다수의 대통령 휴가 사진 중 페이스북에 올릴 만한 것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청와대 홍보라인들이 대통령의 홍보 사진의 편집 작업을 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태블릿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홍보 사진 편집을 담당하는 청와대 직원이 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이게 최서원의 사용을 배제할 만한 증거는 아닙니다. 이 당시 최서원과 태블릿은 독일에 있었다는 증거가 검찰에 의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시 김희종이 최서원을 따라 독일에 갔었다면 어떨까요? 그때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를 갔으므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김희종이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휴가를 냈다고 하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당초 대통령의 휴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박 대통령의 저도 사진을 홍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결정이 청와대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독일에 있던 김희종이 부랴부랴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열어 저도 사진을 다운받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김희종 실사용자설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은 검찰 태블릿 포렌식 감정 보고서입니다. 태블릿 안에 어느 젊은 여성의 동일한 사진이 무려 53장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사진을 수정한 날짜가 2013년 11월 13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박근혜 대선 캠프의 SNS팀에 있었던 김수민 씨입니다. 그리고 그 SNS팀을 이끌던 팀장은 다름 아닌 김희종이었습니다. 태블릿 안에는 SNS 팀원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김수민 씨의 이메일 주소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김희종과 김수민은 최근까지 꾸준히 연락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서원과 김수민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김수민과 일면식도 없는 최서원이 2013년 11월에 김수민의 사진을 수정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태블릿의 사용자가 대선 캠프 SNS팀 소속이고 김수민 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태블릿의 사용자로서 이러한 점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은 김희종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김희종이 이끌던 SNS팀에서 간사로 일하던 신혜원 씨의 폭로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신혜원 씨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희종과 김수민이 최근까지 연락하는 사이고 둘의 관계가 유달리 가까웠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원래 신혜원 씨가 폭로에 주안점을 둔 건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SNS팀에서 공동으로 사용했던 태블릿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김희종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반박으로 신혜원 씨가 말한 태블릿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과 별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희종 실사용자설 또한 급속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신혜원 씨의 폭로는 여전히 김희종 실사용자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단서입니다. 김희종은 태블릿 안에서 김수민 씨의 사진이 수십 장이나 나오고 2013년 11월 수정 기록까지 나온 물증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열거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던 시점부터 김한수와 김희종의 행적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의 제 추측을 가미하여 재구성한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는 2012년 여의도의 공식 선거 사무실 외에 별도의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SNS팀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김한수를 비롯한 김희종, 김철수는 박근혜의 대선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김한수는 대선 기간 중 800여 개의 유령 계정을 이용해 일베 등의 사이트에서 선거 홍보 글을 전파했고 트윗 계정을 활용해 총 580차례의 SNS 선거 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김한수는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JTBC가 이러한 김한수의 약점을 잡고 김한수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조선일보 또한 김한수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차은택의 회사 모스코스에게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잡고 김한수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김한수는 자신의 비리를 캐며 조여들어오던 기자들 때문에 매우 두려웠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전가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김한수는 궁리 끝에 김희종이 쓰던 자신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김희종이 태블릿을 가지고 최서원을 따라 독일에 갔던 흔적은 태블릿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한 김한수는 이를 김희종과 모의했고 김희종은 이 태블릿을 이용한 누명 씌우기 계획에 찬성합니다. 태블릿 안에는 김희종이 작업했던 연설문과 청와대 공식 문서들이 담겨 있었고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이른바 국정농단의 모든 책임을 최서원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희종과 의견 일치를 본 김한수는 이 태블릿을 홍석현 측에 전달했고 홍석현 측은 김한수에게 최순실 것으로 볼만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김한수는 이때 김희종에게서 들은 그대로 이 태블릿의 독일 동선을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과 대조하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홍석현 측은 이 태블릿을 열어보고 나름대로 분석한 끝에 최서원의 것으로 볼만한 기록들이 태블릿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한 뒤 이를 JTBC 손석희 측에 넘겨줍니다. JTBC는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터뜨린 뒤 다시 이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합니다. 홍석현 측과 물밑에서 모종의 합의를 본 검찰은 JTBC의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작업을 했고 그 작업들 중 대표적인 게 바로 가짜 태블릿 계약서 만들기, 김한수의 요금 납부 기록을 증거 목록에서 누락하기, 그리고 태블릿 안에 김희종이 사용했음을 증거하는 카톡방 대화를 모조리 삭제하기 등입니다. 검찰은 김한수가 이러한 검찰의 증거 조작을 돕고 위증을 해준 대가로 김한수가 저지른 모든 비리 혐의를 무마시켜줍니다. 또한 김한수는 이때 홍석현으로부터 태블릿에 대한 입막음의 대가도 크게 챙깁니다.
감옥에 갈 위험이 사라지고 거액의 자금까지 챙겨 갑부가 된 김한수는 태블릿의 진실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사람들을 단념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한수는 박근혜의 유일한 접견인인 유영아를 매수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단은 급히 김한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대표인 유영아는 이를 김한수에게 알리고 한동안 자기 사무실에 숨어 있는 게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유영아가 김한수를 숨겨왔다는 사실은 다른 변호인들에 의해 발각됩니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당하고 있을 그 시점에 중요한 태블릿과 관련되어 있는 김한수를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이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김한수 씨는 그 이후에 대통령 지금 변호인단인 유영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 9월 29일 김한수는 박근혜 1심 재판에서 증언하기로 결정되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한수를 위한 수십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유영아는 대표 변호인의 지위를 이용해 김한수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질문들을 검열하여 삭제합니다. 이때 유영아는 김한수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들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부연 설명을 가함으로써 김한수가 받을 의혹을 축소시킵니다. 한편 김희종은 태블릿에 관해 함구하는 조건으로 김한수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기는 했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1년 동안 김희종은 정말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걸려온 신혜원의 전화로 짧았던 평화가 깨집니다. 신혜원은 태블릿의 진실에 대해 김희종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김희종은 이런 일에 자신을 엮지 말라고 요구하며 회유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신혜원은 김희종과의 통화 녹취와 카톡을 언론에 공개했고 월간조선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최순실이 썼던 우리가 캠프에 썼던 대티빗이 들어간 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게 없잖아. 달라지는 거야? 10월달 최순실이 와가지고 막 할 때쯤이면 몰라도 지금 1년이 다 지나가지고 그거 다 끝난 건데 뭐 그렇다고 뭐 최순실이 이렇게 추모한 게 뭐 없어지나? 맞지만 지금 그게 지금 바뀌어서 거슬려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 웬만하면 다른 사람까지 더 옮기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누가 또 연결됐어요? 그 김소민지 얘는 뭐야? 물론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신혜원 씨의 이러한 폭로에 아무 대책이 없었던 김희종은 활동하던 페이스북을 닫고 기자의 번호로 의심되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으며 잠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1년여 기간 동안 더 잠적 상태에 있었던 김희종은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박근혜의 영상물과 사진들을 가지고 유튜브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9만 명인 이 유튜브 채널의 대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유튜브 채널. 그러나 이 문구는 JTBC의 태블릿 보도가 가짜 뉴스이지만 이를 바로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한 김희종의 말과는 상반됩니다. 김희종이 만일 박근혜를 조금이라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받은 건 자신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희종은 자신이 지근거리에서 15년이나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과 또 자신과 가까운 사이였던 최서원이 언론의 난도질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 비겁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태블릿을 집요하게 파헤치던 변희재와 황희원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김희종에 대한 비난도 거세어졌습니다. 이에 궁지에 몰린 김희종은 월간조선과 문갑식TV, 펜앤마이크 등 보수 성향 언론과 유튜브 채널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이때 김희종은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걸 보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영상이 거기서도 이제 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누가 가져온 걸로 이걸로 보면 더 소리가 좋으니까 그걸 이제 연결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태블릿 PC는 본인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팀이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태블릿에 블루투스를 연결한 기록이 없음이 밝혀집니다. 이에 최서원의 변호사 정준길 씨가 김희종을 상대로 고소할 뜻을 비치자 김희종은 최순실의 태블릿 사용을 보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합니다. 김한수를 도우려고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체면만 구긴 김희종은 더 이상 태블릿에 대한 말을 아끼고 유튜브 사업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박근혜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합니다.
여기서 박근혜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마크를 새긴 배지와 후드티를 판매합니다. 배지는 원래 2개로 된 한 세트에 19,000원을 받다가 구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7,000원이나 할인하며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은 또 왜 이러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사실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터뷰 진행이 좀 버벅거릴 정도로 상당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했을 때 415개가 있었는데 채팅방이 1년 뒤에 300개가 사라졌어요. 검찰이 없앴다, 카톡방을. 이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카톡방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책 보면요, 검사들 다 실명으로 썼습니다. 확실하니까요. I'm a true champion.